오늘은 유능한 사람은 혼자 플레이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제러미 하이먼즈와 헨리 팀스의 뉴파워라는 책입니다. 뉴파워, 새로운 힘, 새 권력이라는 뜻인데요. 세상의 패러다임, 어떠한 분위기, 쉽게 말하면 대세를 만드는 데 있어 새로운 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힘. 그러니까 뉴파워니까 기존에 있던 힘은 이제 올드 파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 대세를 만드는 데 있어 우리가 앞으로 이 뉴파워의 관점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드 파워와 뉴 파워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스스로 만들고 확산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에 성공하기 위한 것이냐. 다시 한번요. 아이디어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확산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과 소통에 힘쓰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올드 파워와 뉴 파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고 확산하고 소통하는 거,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뉴 파워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교사주도 학습이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 주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뉴파워에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사 주도 학습, 교사가 학생들에게 약간 단방향적으로 탑다운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이런 방식을 교사 주도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 주도 학습은 올드 파워에 가까운 거고, 뉴 파워는 자기 주도 학습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올드 파워는요, representative, 대표자가 있어요. 소수의 리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뉴 파워는 네트워크에 가깝죠. 수평적인, 평등한 그런 네트워크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올드 파워에서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 소수의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갖고 만든다. 뭐 이런 개념인데, 뉴 파워는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특정한 지식과 통찰과 잘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참여자들 스스로가 메이커스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올드 파워는 약간 뭐 KBS, MBC 이런 것처럼 어떤 PD가, 소수의 그런 PD 운영팀이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본다면, 뉴 파워는 약간 이제 유튜브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참가자들이 참가해서 자기들만의 컨텐츠, 거기에서는 뭐 어떠한 이런 책을 나누는 컨텐츠일 수도 있고요. 어떤 방송 장비, 전자기기에 대한 리뷰일 수도 있고요. 오락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브이로그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메이커스가 스스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디어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확산하고 스스로 소통하는, 그리고 소수의 리더가 아니라 다수의 대중들이 참여하는 교사주도 학습과 자기주도 학습의 차이, 이런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뉴파워가 현재 어떠한 새로운 권력, 새로운 대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부상하고 있다는 거죠. 뉴파워의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운동, 어떤 활동, 비즈니스들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파워 책의 저자들은 이 뉴파워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 기업들, 이런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요, 거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속성을 또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응축시켜서 간단하게 정리한 원리가 뭐냐, 그 전략들의 공통 속성이 뭐냐, 바로 에이스라는 거예요. 에이스. 이게 영어의 도움이거든요. 세상에서 아이디어가 확산되도록 하는데,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스, A, C, E, 이거를 잘 충족하고 잘 갖추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확산되고 뉴파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아이스버킷 챌린지 여러분 아시죠? 이것과 비슷해요.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이라고 해서 루게릭병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벌어진 무브먼트잖아요. 활동. 그래서 한 사람이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지목하면 그 사람이 또 머리에 얼음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같은 게 왜 성공할 수 있었겠느냐.
이러한 사례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에서 이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봤더니 에이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이스가 뭐냐? A. 액셔너블. 행동에 옮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란 본디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올드 파워는 그저 감탄만 하고 기억만 하고 소비하는 그런 대상 정도였는데 그 이상의 것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스버킷 챌린지. 얼음물을 머리 위에 뒤집어 쓰잖아요. 이렇게 참가하게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C. 커넥티드인데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관계망이 형성돼야 돼요. 자, 커넥티드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자기가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SNS 서비스를 통해서 지목을 하죠. 커넥티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넥팅이 쉬워야 합니다. 이래야 뉴파워로서 대세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익스텐서블, 확장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최초의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형시켜서 전달이 돼야 거기에 창의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야 재미 이런 게 가미가 돼야 더 확산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빌 게이츠처럼 혼자 이렇게 주로 하다가 둘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막 이렇게 단체로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에다가 양동이로 얼굴을 붓기도 하죠. 그러면서 재미와 유의의 요소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있던 버전이 점점 발전해가죠. 이렇게 익스텐서블 확장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이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 어떤 비영리 무브먼트를 하시든 어떤 활동을 하시든 어떤 동호회에서 무엇을 이렇게 캠페인화 시켜서 잘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이 에이스 세 가지 요소를 꼭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액셔너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활동 참여 가능해야 되고요. C, 커넥티드, 연결이 쉬워야 되고요. E, 익스텐서블, 확장 가능해야 된다. 뉴파워의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들은 늘 세상의 일에 관여하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늘 운동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었으며 지역사회는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구축해 문화를 일으키고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늘 세상 일에 관여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깊은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여에 그 본성이 있는데 그거를 잘 트리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폭시키면, 모티베이팅 시키면 이게 잘 관여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관여하는 거를 어떻게 트리거할 것이냐. 그죠? 바로 에이스 요소를 입각해서 처음부터 기획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뉴파워라는 책이 참 좋은 책인데 이 뉴파워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잘 쓴 서평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싱큐베이션 독서 모임이 있죠. 거기에 곽준원 그룹장님께서 쓰신 서평인데요. 이 뉴파워의 원리를 체인지 그라운드의 활동과 너무 잘 연관시켜서 써주셨어요. 굉장히 잘 쓰셨고 저도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의 활동이 이 곽준원님 그룹장님의 서평을 통해 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사진 속의 인물이 바로 곽준원 그룹장님이세요. 저희가 매주 성남 빡독, 성남에서 빡세게 독서하자 독서 모임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스피치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싱큐베이션에서는 이렇게 격주로 일요일에 자아를 산책하는 시간 이래가지고 또 독서 모임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서평 한번 잘 보시고 준호님께서 싱큐베이션 5기, 6기, 성남 빡독 이런 데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연이 되셔가지고 또 질문도 하시고 그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곽준호님의 평입니다. 체인지 그라운드의 활동은요. 신권력, 즉 뉴파워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이용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이스에 충실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행동지향적이고 연결,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체인지 그라운드의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잘 보니까 소속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동시에 집단 내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체인지 그라운드의 주요 활동 중에
오프라인 활동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싱큐베이션, 빡독, 빡독X. 근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액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책을 읽는 거, 그리고 책을 읽고 쓰는 거, 그리고 쓰고 그걸 나누는 거. 자신만의 블로그에 옮기면 그거를 체인지 그라운드의 플랫폼을 통해서 그게 공유가 되죠. 그래서 막 600공유, 700공유가 나오고, 며칠 전에는 저희 싱큐베이션의 이소영 부그룹장님께서 그 블로그 조회수를 거의 11,000뷰를 달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또 공유해 주시고, 그런 노하우와 그런 사례들을 많이 공유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면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나의 생각을 말하고, 인간에겐 자기 표현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게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읽고 글 쓰다 보니까 나의 생각이 분명해지고 또 나의 스피치 능력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아웃풋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너무 좋아해 주면서 또 자기의 삶의 변화,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댓글, 피드백을 주고요. 이게 네트워크로 공유가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또 자기의 글을 더 올리고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뉴파워의 메이커스, 누구나 메이커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공유를 통해 원작자는 이제 그 조직에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그런 인정감,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또 자신을 알리는 효과를 얻게 되죠. 자신의 블로그에 막 조회수가 11,000, 그리고 공유가 막 6, 7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을 읽은 또 다른 누군가는 거기에서 또 모티베이팅이 돼서 그 네트워크에 들어오려고 하죠. 함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도 책을 읽고 서평을 쓰고 좋은 서평을 써서 이렇게 참여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겠다. 이거의 또 절정은 여러분 빡독X죠. 빡독X는 싱큐베이션이나 빡독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셔서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가셔가지고 독서 모임을 만드시는 거예요. 전국에 30여 개의 독서 모임이 현재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지난 주말 동안 이렇게 올려주신 인증샷이거든요. 부산에서 한 20, 30여 분이 또 모이셨죠? 그리고 대전에서도 이렇게 10여 분이 모이시고, 부산에서는 독서 모임이 여러분 2개가 열리고 있어요. 광역시라 크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한 20, 30명 되시는 분이 또 모였고, 여러분 통영, 또 김해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이렇게 50여 분이 모여 계시고, 강남에서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성남빡독, 또 준호님이 참여하고 계시는 성남빡독입니다. 이렇게 매주 한 4, 50명이 되시는 분들이 또 참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임이 전국에 30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대중들이 연결되고 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에이스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체인지 그라운드의 활동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A. 책을 읽고 글을 쓴다. C. 체인지 그라운드의 채널로 연결된다.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서,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서 자신이 쓴 서평이 공유가 되죠. 어떤 후기 모임 이런 것들, 그리고 독서 모임을 연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한 후기를 또 공유를 하게 됩니다. 확장 가능하죠.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는 독서만 했었어요. 그러다 글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블로그로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또 만족하지 못하고 각 지역에 가서 독서 모임을 열고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라톤 같은 활동, 준호님께서 이제 서평으로만은 안 된다, 마라톤까지 하게 된다 하면서 올해 3월인가 4월에 국제 마라톤에 또 한 50여 분이 참가하시게 되시죠. 그리고 또 막 66 챌린지 같은 게 또 벌어지면서, 그쵸, 운동, 아침 독서, 명상, 뭐 감사일기, 그리고 데일리 리포트 등등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익스텐셔블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체인지 그라운드의 활동에 대해서 얻은 베네핏, 혜택이 있겠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준호님께서 직접 얻은 것과 느낀 감정들을 이렇게 서평에 써주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열성 참여자로 참여하며 많은 보상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 보상은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결과다. 바로 삶의 긍정적인 변화다. 자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안정감을 얻었다. 당연하게도 내가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니 가족과 직장에서도 선순환이 발생했다. 내적 보상은 다른 참여자들을 독려하며 그들도 선순환이 발생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소속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열고 참여를 독려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멋진 보상이지 않습니까? 자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안정감을 얻고 이런 것들이 생기니 가족과 직장에서도 선순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준호님께서 서평을 너무 잘 쓴 서평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첫 댓글로 준호님의 서평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꼭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잘 정리되고 더 큰 감동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에이스 분석과 준호님께서 얻으신 혜택들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보다 더 와닿았던 준호님의 서평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의 정말 마음에 가슴에 팍 와닿았던 제일 좋았던 부분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네,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가 이런 뉴파워 신권력의 그런 원리 원칙에 잘 맞춰가지고 그런 통찰에 잘 입각해서 이런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신권력이 언제든지 올드파워, 구권력의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이게 서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체인지 그라운드가 더 낮아져야겠다. 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거를 느꼈습니다. 서평이 어떻게 쓰셨냐면 뉴파워의 381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을 우선 인용하셨어요. 신권력 모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유용해지고 있지만 점점 참여자들이 사육당하는 농장처럼 변해가고 있다. 여러분 신권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고요? 올드파워, 구권력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적나라한 표현이죠. 사육당하는 농장처럼 변해가고 있다고요. 여기서 제가 정말 머리를 한 대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이 들면서 더 낮아져야겠다. 더 섬김의 자세. 그것들을 갖춰야겠다.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부터 시작해서 저희 성남 빡독을 섬겨주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신큐베이션의 그룹장, 부그룹장님들까지 더 나아가서 미래에 그쵸?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의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또 스스로 플랫폼으로 성장하실 텐데 그 미래의 분들까지도 어쩌면 이러한 자세, 이러한 섬김의 자세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간사하잖아요. 언제든지 이게 뉴파워에서 올드파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조언이셨습니다. 자, 서평의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렇다면 신권력 모델을 내세우며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소유자인 권력자에게 어떤 도덕과 윤리사상이 필요할까? 그렇죠? 체인지 그라운드가 먼저 어떤 플랫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플랫폼 권력자가 될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덕과 윤리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연결하고 수익 창출하는 모델이 성공하기 힘든 비즈니스 세계이지만 그들은 플랫폼 사업으로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을 수가 있다. 플랫폼 소유자가 이때 테이커로 전락하면 참여자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테이커로 전략함. 테이커가 뭔가?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타주의자인 기버가 소유자의 자질로 자리 잡는다면 참여자들에게 혜택과 보상이 전달되고 플랫폼은 선순환을 일으킬 거라 생각한다. 그렇게 지속된다면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 권력자가 테이커가 아니라 이타주의자, 기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 소유자, 초기의 그 권력자들이 이타주의자, 기버가 돼야지 테이커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기적 이타주의자, 플랫폼 이러면 여러분 이제 웅이사의 하루 공부를 그동안 오래 시청해주신 분들은 어떤 책이 떠오르야 합니까? 기브앤테이크가 떠오르셔야겠죠? 기브앤테이크. 기브앤테이크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호구가 있고 기버인데 여기는 호구 기버죠. 그 다음에 테이커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한 기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마트한 기버가 바로 이기적 이타주의자를 말하는 거죠. 뭐냐? 나를 위한 욕망,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망, 그게 결합된 거예요. 그 호구 기버는 나의 욕망을 무시한 채 다른 사람의 그런 것만 채워주려고 하는 호구 기버고, 스마트 기버는 나와 상대방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버죠. 이 이기적 이타주의자, 이 스마트한 기버가 바로 플랫폼 초기의 권력자가 돼야 되고 체인지 그라운드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윈윈윈, 나와 너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까지 생각해서 윈윈윈의 구조를 만드는
바로 이 스마트한 기버, 이기적 이타주의자, 이 정체성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 곽준호님 싱큐베이션의 그룹장님이세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싱큐베이션도 많이 지원해주시고 독서 모임에도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분들과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인지 그라운드 활동에 대한 곽준호님의 핵심 조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덜 독점적이며 더 투명하며 광범위한 영향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원칙들을 구축하는데 집요하게 매달려야 한다. 덜 독점적, 더 투명, 광범위한 영향, 여기에 집요하게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예, 준호님의 조언처럼, 이 뉴파워 저자의 조언처럼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가 이 덜 독점적, 더 투명, 광범위한 영향력에 더 집요하게 매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혼자 플레이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올드 파워와 뉴 파워를 비교해서 살펴봤죠? 예, 올드 파워는 구걸력, 뉴 파워는 신흥, 대세가 되는 그거를 만드는 원리, 그게 바로 이제 뉴 파워입니다. 그래서 뉴 파워의 핵심 설계 3원칙, 여러분들이 어떤 대세가 되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면 유리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에이스였어요. A, 액셔너블, 활동, 참여적이어야 되고, 커넥티드, 연결 가능해야 되고, 익스텐서블, 확장 가능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있었죠? 양동이의 물을 뒤집어 쓰는 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죠? 커넥티드, SNS 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공유가 가능하죠. 그리고 익스텐서블, 처음에는 혼자, 둘이, 다수가, 그리고 친구가 막 끼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확장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에이스의 원칙, 뉴파워의 이런 설계 원칙을 곽준호님께서 잘 분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서평을 소개해 드렸죠. 체인지 그라운드의 활동에 적용시켜서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폐부를 찌르는 통찰이 있었죠. 그거를 살펴보면은 이렇죠. 저희 오프라인 행사 체인지 그라운드가 싱큐베이션 빡독 X를 하고 있는데 모두 에이스에 입각해 있죠. 참여 가능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고 나의 생각을 말하고 거기서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고 책을 중심으로 읽고 쓰고 말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네트워킹이 계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원리였습니다. 절정은 빡독 X였죠. 전국에 30여 개의 독서 모임이 자발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준호님의 서평에서 읽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뉴파워가 언제든지 올드파워, 구걸력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더 낮아져야 되고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고 늘 깨어 있어야겠다. 이거를 저에게 딱 일깨워주는 그 말이었습니다. 신권력 모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유용해지고 있지만 점점 참여자들이 사육당하는 농장처럼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플랫폼 초기 소유자의 역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라고 하셨었나요? 바로 이기적 이타주의자. 기브 앤 테이크에 나오는 내용이죠. 윈을 넘은 윈까지 나의 욕구, 상대방의 욕구, 더 나아가서 국가와 사회의 욕구까지도 충족시키는 이런 이기적 이타주의자의 정체성을 갖겠다고 굳게 다짐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뉴파워 저자의 조언이자 준호님께서 말씀해주신 핵심 조언,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덜 독점적이고 더 투명하며 광범위한 영향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원칙들을 구축하는데 집요하게 매달려야 한다. 이 집요함에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그리고 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빡독과 빡독X에 참여해주시는 참가자분들 그리고 주최자분들 그리고 싱큐베이션의 그룹장, 부그룹장님들 앞으로 미래의 그런 인재 싱커분들께까지도 함께 하자고 이렇게 간곡히 요청드리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이런 책의 좋은 컨텐츠를 더 잘 나눌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